노인문화복지센터 게시판에 익명의 쪽지가 한 장 붙었습니다. 음악 강사 지영선, 남자 홀리는 꽃뱀이다. 그래서 남편은 화병이 났고 이혼 소송 중 재산 다툼도 있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 사망을 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죠.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사랑은 나이가 들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쪽지가 붙은 걸까요? 60대 초반의 윤재현과 50대 후반의 지영선.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조용히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녀는 이 사랑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진실한 사랑은 질투와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시해 주세요. 윤재현은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컸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한 아들과 미국 유학 중인 딸이 있었고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아직 신혼인 아들과 함께 산다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생각에 혼자 살게 되었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료한 생활을 하는 윤재현을 지켜보던 친구의 권유로 노인문화복지센터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센터 로비에는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반, 노래교실, 건강체조. 그중 눈에 띈 건 클래식 음악 감상반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현은 조심스럽게 음악 감상실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 감상실엔 이미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쪽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영선이었습니다. 지영선은 윤재현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윤재현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감상할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였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윤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지영선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이 곡을 쓸 때 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다고 말이에요. 윤재현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윤재현은 지영선에게 다가가 오늘 수업이 정말 위로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영선은 음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윤재현은 빠짐없이 화요일마다 센터에 왔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윤재현과 지영선은 자연스럽게 센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영선은 윤재현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무언가 해야겠다 싶어 음악을 좋아했기에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이죠. 지영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윤재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지영선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표정으로 느껴졌다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나이 들어 나누는 대화는 젊었을 때와는 달랐어요. 더 진솔하고 더 깊었습니다.
윤재현은 지영선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영선도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센터 자원봉사자 배도연이었습니다. 배도연은 50대 중반으로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와 윤재현은 10년 전 지역 봉사활동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재현은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배도연은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다 점잖고 따뜻한 윤재현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아내가 옆에 있었기에 그 마음을 깊이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 지인으로부터 윤재현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윤재현이 이 센터에 나타났을 때 배도연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배도연은 윤재현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더 친한 척, 더 가까운 척 윤재현에게 호감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무덤덤하게 업무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윤재현에게 불만을 느꼈고 요즘 지영선과 자주 차를 마시는데 혹시 둘이 그런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현은 그냥 좋은 분이라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선에게 소문이 좀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남편과 문제가 있었고 윤재현이 오기 전에도 다른 남자들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다며 너무 가까이 하면 안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현은 그런 배도연을 쳐다보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판단할 문제라고 걱정은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배도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센터 게시판에 익명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음악 강사 지영선은 과거 남편과의 사별 전에 다른 남자와의 안 좋은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갔는 데다가 결국 남편도 화병으로 죽었다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선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며칠 후 센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강사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냐며 겉보기엔 얌전해 보이던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윤재현도 그 쪽지를 받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본 지영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윤재현은 지영선을 찾아갔습니다. 음악 감상실에 혼자 앉아 있었던 지영선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윤재현이 들어오자 지영선은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선의 팔을 잡고 얘기를 하자는 윤재현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고 조금 진정을 한 뒤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끝까지 옆에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윤재현은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선은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배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은 혹시 이 쪽지를 배도연이 쓴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배도연은 증거라도 있냐며 발끈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영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말이에요. 순간 당황하던 배도연은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지영선이 윤재현을 유혹하고 있다고 자신은 10년 동안 그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데 지영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배도연의 말을 가로막으며 윤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배도연에게 그런 마음을 보인 적 없다고 혼자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현의 말을 듣는 배도연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의 얼굴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고, 혼자 사는 게 힘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지영선이 배도연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도 외롭다고, 우리 모두 외롭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남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울먹이며 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배도연은 센터에 사과문을 붙이고 조용히 떠났고 윤재현과 지영선은 다시 센터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영선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배도연도 외로웠던 거라고 이해는 된다고 말했어요. 윤재현은 그래도 지영선을 음해하고 해치려 한 건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영선은 윤재현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윤재현은 지영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혼자 살지 말자고,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자고, 동반자로서 함께 하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만난 인연이 더 소중한 거 아니냐고, 남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윤재현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고백을 받은 지영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답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윤재현과 지영선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배도연은 다른 지역 센터에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외로움과 천천히 화해하는 중이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윤재현과 지영선은 손을 꼭 잡고 센터 정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다시 그 겨울의 사랑 어떠셨나요?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가슴 따뜻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동했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